강의 잘 들으셨죠? 카톡방을 보니까, 이에 대한, 오늘 세션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질문도 가장 많았어요. 사실 이 A반이 질문도 굉장히 많고, 반응 뜨거워서 이제 수목 다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오늘 Q&A 주신 거 보니까 1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사회자로서 그런 말씀을 좀 자제를 하고, 우리 박혜정 원장님을 좀 모시고 토론 세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수면하고 목요일 스킨케어와 청담 스파 노하우에 대해서 멋진 강의 해주신 박혜정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리테바이의 장의 박혜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본 사람도 있고 엊그제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숙제 잘 하셨나요, 모두들? 숙제 잘 하셨나?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질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요. 스트레칭 하는 방법 다시 알려주세요. 이게 있었어요. 자, 우선 이렇게 하시고 두피를 풀어줍니다. 어제 배운 거. 자, 두피 풀 때는요. 밑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원장님, 이렇게. 그런데 잠시 리더님께서 약간 준비하실 시간을 잠깐만 5초만.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질문 주신 게 어제도 너무 좋았는데 네. 준비하실 시간이 좀 부족하셨던 내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필기와 분들 네. 준비하실 시간에 잠깐 5초만 준비되셨나요? 모두들? 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질문이. 조그마한 글씨로 엄청나요. 이거를 다 하려면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스트레칭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도 있었어요. 우리 질문에 뭐가 있었냐면 준비하시면서 들으세요. 뭐가 있었냐면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피부, 두피, 턱, 스트레칭, 마사지 순서 알려주세요. 운전 중에 들어서 못 들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하시고 두피를 먼저 풀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를 측두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근조근 풀어주시고 만약에 집에 제품이 있다면 제품을 다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고 여기 백괴 부분으로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손을 이렇게 밀어서 내려주는 거. 그쵸? 기억나시죠? 밀어서 내려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천천히 넘어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러고 10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10초를 머물게 되면 이 목피끈이 쫙 당겨요. 당기면서 여기에 림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의 림프절도 확 열리고요. 그 다음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간 상태에서 아유 시원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 앞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혀를 이렇게 마르시면 여기가 척 붙어요. 다시 한번 혓바닥을 이렇게 마르시면 말았죠? 마른 상태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왼쪽, 다시 뒤로, 앞으로. 우리 밥 먹고 노근노근하고 하루 너무 열심히 컴퓨터 했던 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공통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조금 한꺼번으로 제가 몰아서 좀 해볼게요. 클렌징에 관한 거랑 그 다음에 모공, 그 다음에 블랙헤드, 트러블, 여드름 요거 먼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클렌징부터. 클렌징 중에서도 그분 있으셨어요. 이렇게 눈 쪽에 쌍꺼풀 위에 반 정도 겹쳐가지고 겹쌍꺼풀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겹쌍꺼풀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피곤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잠 많이 못 주무시고 피곤하면 눈의 피로도가 많다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저도 눈 쌍꺼풀이 하나인데 어떤 날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생기는 날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잠 많이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그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요. 만약에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눈을 지우지 않았더라면 눈 따로 지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눈에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안 하고 얘가 피로한 상태에서 계속 다닌다든지 렌즈를 사용하신다든지 안경을 쓰신다든지 이런 피로감이 많을수록 눈에는 뭔가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립종도 생기기도 해요. 이게 순환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자,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닦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흔들어서 했죠. 여기
보시면은요, 눈도 결이 있어요. 결로 이렇게 닦으시고, 눈썹. 눈썹에 저는요, 여드름 조금 올라와요. 이런 분들은 결로 갔다가 반대로 닦아주시면, 보통 이렇게 닦고 말아요. 이러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로 한번 닦으시고, 반대 갔다가 반대로 옵니다. 그리고 눈 위로 뜨시고, 밑까지 닦아주시고요. 우리 만약에 이 눈썹 하셨으면 다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입술 갈게요. 입술 밑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닦죠, 그냥. 이렇게. 빠르게.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40대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는 빨대를 진짜 많이 사용해요. 스타벅스 가도 빨대로 먹지 그냥 마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하는 순간 주름이 지기 시작해. 50대 이상은요. 이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린 친구들 막 이렇게 귀여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닦으실 때 여기 위에까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여기 사이사이까지 닦아주시면 주름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주름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50대 할머니 모두에게는 여기 닦으실 때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세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안은요. 기본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 많죠. 그리고 마스크로 답답하게 있었었죠. 그러면 얘가 숨을 못 쉬어요. 이 볼 피부들이. 그래서 이중 세안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럼 피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민하신 분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여드름 예민하신 분들 우리 발레스틱 라인으로 여드름 있으신 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민감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무스 타입으로 세안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워터도 있어요. 워터 타입으로 세안을 하셔도 되고 제가 예민 여드름 쪽이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자 워터 타입이세요. 워터 타입을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비비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에 적셔주세요. 적셔가지고 결대로 닦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킨 닦듯이 1차적으로 이렇게 쭉 닦아주시고 그리고 물로 세안을 한번 합니다. 물로 세안하시고 저는 시간상 해면으로 후딱 닦아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중 세안 예민하신 분들,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이 아이 추천을 해요. 저는 새로 들어온 라인으로, 요 라인으로 해볼게요. 우리 포밍 클렌저로 쭉,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클렌저가 없으시면, 디바이스가 없으시면, 거품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거품을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서 거품을 올려서 세안을 한다. 여기서 밀지 말라고 그때 얘기했죠. 이렇게 거품을 올려놓고 블랙헤드 있어요. 저 거품을 코에다 더 많이 올려요. 저 여기 턱에도 울루들들 있어요. 이렇게 올려요. 올려놓고 우리 디바이스 이용해서 손에 있는 거품을 이용해서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 잘 보세요. 모공 블랙헤드 질문하신 분들 모공 뽑아요. 물 한 번 더 묻혀서 쭉 모공 케어까지 꼼꼼하게 피지는 꺼낸다. 녹여서 뺀다. 그거 잊지 마시고 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디바이스가 없어요. 클렌저 디바이스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손으로 녹여요. 얘를. 코의 피지를, 블랙헤드를 그냥 녹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때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더 표면에서만. 되게 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할 때는 입술을 말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닦아냅니다. 닦아내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블랙헤드 잘 안 없어지는 거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없어져요. 강력한 블랙헤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는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엔자임입니다. 엔자임을 얘를 한번 띡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공 청소하는데 우리 이중세안 했는데 지금도 삼중세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요. 알갱이가 얼굴에 올라가면 안 돼요. 다 녹여요. 이렇게 저처럼 최대한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녹여서 얘를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얘로 또 30초. 불릴 만큼 불리는 거예요. 최대한 불려주는 거예요. 지금 모공이 넓어요. 넓은데 이걸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공 안에 있는 거를 꺼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녹여서 빼내는 게.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랑 지금 제가 블랙헤드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이 모공이 넓다고 생각하세요. 모공 보통 여기에 이렇게 넓죠.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고 30초가 지나면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고 나면은요. 코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불려 있어요. 애가. 이렇게 불려 있을 때 뭘로 꺼내면 되냐면 우리 스킨 스크라이버로 이렇게 이걸로 꺼낼 거예요. 꺼내기 전에 스킨 정리를 한번 합니다. 스킨 정리를 하는데 저는요 지금 블랙헤드가 너무 많아요. 모공도 넓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발렌싱 토너를 이용해서 닦습니다. 저는 홍조가 있는데요. 그럼 뭘로 해요? 그러면 우리 하이드레이팅 토너. 저는요 너무 악건성인데요. 그러면 우리 리뉴잉 토너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스킨 정리를 쭉 했어요. 하고서 자 얼굴 전체적으로 각질이 많은 날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또 불려요. 스킨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지금 불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때 그냥 얼굴 전체에 스킨을 하면 스킨 손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얘로 하시는데 보시면 얘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극되고요. 제가 예전에 일산인가 그때 강의 갔을 때 해보세요 했더니 남자 리더님이었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세겠는지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가더라고요. 그거는 안 돼요. 손에 힘을 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 보세요, 결. 해주시고요. 자, 저도 여기가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이렇게 빨갛빨갛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가 직접되면 안 되시고 콧망울부터 해서 블랙헤드 보통 여기에 많아요, 여기. 여기에 많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딱 이 부분 콧망울에만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고 여기 밑에도 남자분들 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닦고 또 올려주시고 닦고 밀어주시고 닦고 밀어주시고 지금 닦고 밀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얘를 계속 그냥 아마 안 쓰셨던 분들은 그냥 해볼까 뭐 그냥 했다가 또 물 없으면 그냥 했다가 막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간에도 요즘에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충분히 좀 불린 다음에 이렇게 빼시고 보시면은요. 여기 노란 물이 있어요. 진짜. 그게 이제 반 뺀 거예요. 반. 다 빠진 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도요. 잘 안 빠져요. 너무 신기해 얘네들. 그럼 또 어떻게 빼느냐? 클렌징이 지금 딱 끝난 상태예요. 제가 요거 진짜 일주일에 매일 강의했을 때 얘 코 턱에 계속 했었거든요. 퓨리피앙 마스크고요. 셀레스트 씨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떠요. 떠가지고 코에다가 턱에다 발라요. 여드름 저 여기도 있네요. 그럼 여기도 바르고. 여기 여드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우리 셀렉스 씨 이렇게 마스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해보시는 거예요. 블랙헤드가 있으면. 근데 블랙헤드가 있으신 분들은 삼중세안까지 하셔서 뽑아내야 얘가 좀 빠져요. 안 그러면 잘 안 빠져요. 그 상태에서 자 모공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모공에다가 요 팩을 쫙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모공이 넓은데 홍조가 있어요. 그러면 팩을 바꾸셔야 돼요. 퓨리피앙이 아니라 이 모이스처로 바꾸셔야 돼요. 퓨리피앙이 오히려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예민하거나 그럴 때는 모공에는 저는 이 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모공에는 이렇게 팩을 따로 합니다. 원장님 그 전에 클렌징 관련해서 좀 질문 주신 리더님들 좀 계십니다. 그걸 좀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김수민 이사님께서 이제 해면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아, 해면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얘를 저는 소독기가 따로 있어요. 이제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소독기를 따로 넣어서 하고요. 저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근데 얘를 쓰고 그런 분 있어요. 거기다 두시는 분, 그 욕실에다가. 그러면 일주일 지나잖아요? 아, 진짜 곰팡이 쓸어요. 그럼 피부가 더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해면보다는 그냥 손으로 하라는 주의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닦는 거고, 팩 닦을 때는 해면이 조금 더 빠르게 닦이기는 해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자, 우리 토너, 이렇게 적셨던 거, 제가 그 냉장고에 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공을 좀 닫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공을 닫기 위해서는 차가운 팩이 가장 필요한데, 그때 모공이 열려야 되고, 모공을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건 클렌징이다. 클렌징인데 1차, 2차, 3차까지 들어갔어요. 3차에다가 불리기도 했고요. 다시 스크라이버 이용해서 빼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블랙헤드가 심하신 경우를 지금 말한 거고요. 블랙헤드 심하지 않잖아요. 클렌징만 잘해도 잘 빠져요. 근데 남자분들의 경우에 되게 클렌징 안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지금 우리 리더님들은 피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쓰지만, 진짜,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물세안만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진짜로. 그거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클렌징부터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시고요. 뭐, 내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하세요. 하지만, 이중세안은 무조건 해줘라.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모공이 이만한 거는 이렇게 생기게 된 거는요. 이 안에 블랙헤드도 있고 그냥 지저분한 노폐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점점점 넓어져요. 그럴 때 얘를 먼저 꺼내는 게 중요하지 얘를 닫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클렌징을 잘해서 모공 관리는요. 이렇게 매일 해보세요. 이렇게 매일. 그리고 블랙헤드가 심하신 분들은요. 우선 이중세안으로 일주일만 해보시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3일 해보시고, 일주일에 3번.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피부가 건강할 때예요. 그러면 4일도 해보시고, 그리고 코만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되, 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퓨리피앙 마스크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차가운 팩이 들어가는데 또 열감이 많아요. 그러면 얘를 떼고 차가운 걸 또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공을 닫아주게 되면은요, 딱 2, 3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모공 크기를 보시면 이미 이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닫아진 느낌이 드네. 이런 느낌들이 좀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닦아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닦아내시고, 또 세안해 주시고. 또 질문 있었어요? 중간에? 지금 많이 있는데, 원장님, 하나씩 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정리하시면서. 아까 그 말씀 주신 거랑 좀 연관되시는데, 화장솜 사용도 붉은기나 좀 예민한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했는데, 화장솜으로 워터 클렌징을 해도 되나요? 매일 하면 자극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극이 그거는, 된다는, 만약에,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는 것 자체가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으세요. 근데요, 얘를 닦을 때, 이렇게 닦으면 자극이 돼요. 때밀듯이. 근데 표면에만 지나가면은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진짜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솜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하셔서 워터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물세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있어요? 안 나와도, 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채팅방에 올라오는 거 말씀드린 건데, 네. 그 거품이 많이 안 나와도 세안이 잘 되는 건가요? 세안은 거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거품으로 세안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예민한 사람들도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거품이 모공으로 쓱 흡수가 되면 얘를 녹이기 시작을 해요. 안에 들어가서. 그때 손의 온도와 얘가 러빙이 되면서 안에 있는 걸 불려서 노폐물을 빼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파운데이션이 모공에 꼈네요.
얘를 녹일 수 있는 방법들은 모공에 그냥 크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클렌징으로 하면 더 잘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오일은 얘 여기 만약에 남아있거나 잔여물이 세안을 깨끗하게 못할 경우 남아있는 경우 또 뒤집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클렌징은 워터나 뭐 로션이나 젤이나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네, 클렌징 모공 블랙헤드 트러블 여드름은요, 요 방법대로 해보시는데,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퓨리피앙 마스크 그냥 얇게 바르시고, 얘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7분 이내로 끝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많이 건조해지실 거예요. 얘, 그 퓨리피앙 자체가 피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팩을 같이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손팩을 올려서 열감을 낮춰주게 되면, 여드름도 조금 더 줄고요, 예민감도 조금 더 줄고요, 트러블도 잡으실 수 있고 모공도 옛날보단 좀 나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처지진 않아요. 얘는 중력 때문에 우리 말하고 또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지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의 장면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 예민한 사람인데 더마소닉 썼더니 더 올라왔어요. 홍조가 심한 사람이에요. 자, 홍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홍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자, 더마소닉을 이용해서 홍조에 있는 부분들에 만약에 그분이 트러블이 났던 이유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오래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비타민 제품이 발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비타민 제품을 충분히 바르고 얘가 이렇게 거층에서 이렇게 쫙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가다 걸려요. 이렇게. 걸리는 상태에서 그냥 밀거나 자극을 받았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거나 그러면 약간 더 붉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매일 했다든지 이랬을 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뭐 이틀에 한 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만 해볼까요? 손팩으로 조금 더 진정시켜 놓고 열감이 좀 낮춰지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해주면은 그분한테는 충분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이 줄어드는데 에센스가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 C로 저도 조금 더 많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을 하고요. 자, 여기서 기미, 주근깨,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같은 사람들의 그 기미에 관한 멜라닌 색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멜라닌 색소도 수분을 줘야 돼요. 멜라닌은요, 진짜 수분을 계속 넣어주면 가장 좋고요. 비타민 C를 우리 더마소닉은 제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고 발랐습니다. 자, 수분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멜라닌은요, 수분이 왔다 좋아요. 진짜 완전히 수분만 넣어주면 얘가 얇아져요. 건조할수록 더 진해져요. 겨울에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모이스처라이징 팩을 해주시고 한 번은 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닝 마스크거든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미가 있는 부위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시고요. 기미가 있는 부위에만 수분팩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해두시고 얘만 하시면 7분 이내로 닦으시고요. 얘를 하고 손팩을 바로 또 충분히 적셔주고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퐁당퐁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화이트닝을 해주시고요. 어떤 날은 수분을 해줘서 이 멜라닌, 기미, 잡티, 오타보반 뭐 이런 그냥 멜라닌에 관한 모든 거는요. 수분을 계속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비타민 C만 바르시고 하셔도 되고요. 얘만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 더 다른 그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비타민을 기본적으로 조금은 깔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외피층하고 지금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팩이 들어가기 전에 비타민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주고 히알루론산이 전체적으로 수분감도 잡아주면서 멜라닌도 쪼개고 있지만 한 번 더 화이트닝으로 거층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잡아주는데 그 위에 수분까지 넣어줬으니 촉촉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얘는 수분팩을 했기 때문에 수분으로 눌러주고 있으니까 하고 딱 닦아보시잖아요. 만약에
진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딱 닦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환해져요. 저는 화이트닝이 지금 더 잘 맞네요. 육안으로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약간 노르스름하고 여기가 훨씬 더 밝죠.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맞는 팩 성분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매일 해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요, 더마소닉 목 림프선 해도 되나요? 우리 본사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기계는요, 잘 보세요. 여기 중간 이렇게 시신경이 흘러요. 이렇게. 여기는 좀 빼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해드린 부분들은 림프절이에요. 저 여기 앞에 하라는 말 안 했었어요. 그쵸? 여기 뒤쪽이에요. 목 뒤에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만. 그리고 제가 여기를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엄청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목에는 림프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리라 그랬죠. 근데 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데 계속 올리기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얘가 땡땡 부어요. 그래서 목에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거는요. 이렇게 해서 흘러야 해요. 여기로. 그래서 길게는 하지 마시되 얘는 림프선을 살짝 열어두고 그 다음에 하고 마지막에만 제가 이렇게 쫙 내리라 그랬죠. 이 정도는 전혀 무리되지 않고요. 목에 문제 없습니다. 단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뭐 혹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쪽에는 좀 피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 손 잘 보세요. 갑상선으로 시작하는 여기를 딱 끊어요.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 쏠 때도요, 여기는 빼고 해요. 시신경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시다 목 측면 쪽에 전기 찌릿한 느낌 들었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건조하면 우리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는데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찌릿하잖아요. 얘하고 만날 때도 건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뭐라 그랬죠? 비타민C를 충분히 바르시고, 크림도 충분히 바르시고, 모든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끔 수분감을 넣어준 다음에 해주시면 그런 찌릿한 느낌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헤드 루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 있어요. 에스테틱 가고 싶은데 한의원을 추천해요. 이걸 추천해요. 자, 비대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별지문이 다 있죠. 이렇게 비대칭이 있잖아요. 얘 틀어진 거는요. 사실 골반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골반이 다 틀어져 있으면요. 목도 틀어져 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골반이 딱 맞으면 제일 좋아요. 골반 맞게 하는 방법은요. 다리를 양반 다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발바닥 이렇게 한번 앉아 있으신 분 해보세요. 이렇게 발바닥하고 하면은 우리 발바닥하고 하면 다리가 이렇게 쫙 열어지죠. 완전히 열어진 상태에서 이게 골반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반을 무릎을 앞쪽으로 해보세요. 무릎을 앞쪽으로 하시고 무릎을 또 앞쪽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이 이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이는 거예요. 얘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맞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 이렇게 들릴 거예요. 분명히. 골반 틀어지신 분이. 그런 분들은요.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틀어지고요. 다리, 요추, 다리 다 틀어져요. 그래서 발 길이도 안 맞고 어깨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골반 운동을 되게 많이 하라고 해요. 비대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만났어요. 지금 이게 다리예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눌러요. 가슴으로. 눌러주면 이게 엉덩이가 확 들려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걸로 해서 골반을 좀 맞춰주는 걸 해주시고 비대칭은 마사지 직접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왼쪽이 커요? 그럼 왼쪽 두세 번. 오른쪽이 커요? 그럼 오른쪽 두세 번. 이런 식으로 좀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약속명가는 뼈를 조금 골기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의원은 경추 이런 목 쪽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잘 맞으실 수도 있고 이거 하기 전에 집에서 얼굴만 비대칭이고 몸은 건강하시다면 집에서 한번 마사지를 통해서 본인이 해보시다 진짜 안 되면 전문가의 손길을 추천을 합니다. 쌍꺼풀, 겉쌍꺼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해했던 분들이랑 눈에 관한 질문 있으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크림 바르는 방법까지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이크림을 이렇게 바르고요. 아이 얼티밋 270이 있으신 분들은 꺼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보다 엄청 많이 바르네. 분명히 손톱 반톱만 바르라 그랬는데 지금 엄청 많이 원장님 바르시네요. 맞아요. 뭐 이렇게 눈두덩이도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조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딱 준비해줘. 그러면 딱 이렇게 딱 끼고,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끼시고요. 너무 따뜻해요. 자, 눈은요, 우리가 따뜻한 게 진짜 최고 좋아요. 근데 요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주름을 먼저 사이드에서 이렇게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성경 급한 사람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천천히 마음을 릴렉스하게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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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릭. 다크서클 질문 있었어요. 잘 보세요. 아이 얼티밋으로 이렇게 아이크림을 발라주시고 눈두덩이는요 슬쩍 스쳐가는 거예요. 그냥 오래 가지 마시고 쌍꺼풀이 저 여기 자꾸 생겨요. 그분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고 위 해주시고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추운 날은 얘가 왔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요 여기도 해줘요. 팔자주름도 팔자주름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주름이 있는 부위에 크림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팔자주름 불독살 타고 팔자주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얘 이렇게 헤어라인 타고 귀랑 뒤랑 이렇게 내려줬더니 와 진짜 우리 샵에서 스톤 테라피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든 뭐 아들이든 엄마든 해주실 때 이걸로 마지막에 쫙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디바이스 하는 클렌징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볼, 이마, 코, 모공이 심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 차갑게 피부과 시술 물어보셨는데 레이저 하셔도요, 코 모공 안 줄어들어요. 진짜 완전히 이렇게 줄어드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공 깨끗하게 하시고 차갑게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얼굴에 볼에 모공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늘어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요. V업 마스크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놔 주시는 거예요. 팩으로 얘도 좀 잡아주는 거죠. 리프팅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요. 그러면 이만했던 게 원래 모공 이만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중력 때문에 자꾸 처져요. 그럼 이만해져요.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잡으려면 차갑게 해주던지 얘를 마사지해서 이렇게 올려주던지 해야 되는데 마사지도 해주고 얘도 V업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붓기도 많이 빠져 보이고 훨씬 더 괜찮다는. 그래서 저는 촬영 있는 날은 얘 하고 나가요. 아침에 차갑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여기 붓기도 빠지고 얘도 팔자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특히 50대 엄마들한테 딱 하고 거울 보여주면 나 올라갔어. 이런 얘기 꼭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공 관리까지 말씀드렸고요. 파데 쿠션만 바르면 얼굴에 뭐가 올라오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파데 쿠션이 안 맞아서예요. 뭐가 올라와요. 자, 모든 제품을 발랐어요. 미치듯이 따가워요. 그냥 세안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이게 아니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지러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올라와요. 막 부어 올라요. 피부과 무조건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랐는데 자기하고 다 잘 맞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피부도 다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너무 따갑거나 너무 간지럽거나 그냥 세안하셔야 돼요. 내가 싫다는 표현이에요. 피부가 나 싫어 빨리 지워 이런 뜻인데 그냥 참고 자는 사람 있어요. 이게 좋다고. 절대 아니십니다. 근데 단 따가운 제품들이 있어요. 산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 비타민C도 산이 살짝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바르면 따끔거립니다. 얼굴에 발랐을 때 근데 다른 비타민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 비타민 진짜 많이 썼는데요. 다른 비타민들은 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글리콜릭산, 바하, 아하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멜라닌을 쪼개요. 걔네들이
태우는 거예요, 결론은. 그 느낌이 따끔따끔거리는 건데, 얘는 따끔거리지 않아요. 상처 나면 따끔거리고요. 여드름이 있어요. 그럼 조금 따끔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 느낌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팩했는데 막 간지러워. 그럼 무조건 세안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출산 후에 비립종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환이 안 돼서 출산을 할 때 아기 가졌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쥐젖이요. 바바바바바바바박 올라와요. 이 쥐젖은요 되게 신기해요. 얘를 타고 올라와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올라와요. 노화도요. 50대 출산 다 끝났어요. 50대 60대 되잖아요. 쥐젖 하나로 시작하면 얘가 버진 풀리듯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얘 붙어요. 완전 붙어있는. 딱 보시면 이렇게 붙었는데 피지도 아닌 것이 낭종도 아니고 이상한 애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요. 레이저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걔는요. 수분을 넣든 뭐를 해든 순환이 잘 되면 조금 더 좋아져요. 아이 출산하니까 저 반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출산 후에 저는 모유수유가 끝나고 바로 쥐젖 제거하러 제일 먼저 갔어요. 얘는 퍼져요. 안 그러면. 순환이 안 되면 퍼져요. 순환이 안 된다는 거 뭐예요? 애가 너무 어리니까 잠도 못 자죠. 이러면 잠을 못 잔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순환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애야 되고요. 비립종이라고 하는 건 눈 가까이에 많이 일어나요. 비립종은 보통 이렇게 일어나고요. 여기에도 일어나요. 영양분이 너무 가득하면 아이크림이 본인이 받아들이기보다 너무 많아요. 영양분이 얘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로 바꾸시면 돼요. 얘는 조금 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립종이 덜 올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아이로 아이크림, 젤 아이크림이죠. 젤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흡수량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립종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얼티밋으로 조금 더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뿅 올라왔어요.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쭉 달라붙어 있는 비립종이 있고요. 뿅 하고 올라온 비립종이 있어요. 이거는 짤 수 있어요. 짜는데 꼭 니를 이용해서 짜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쫙 짜내세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빨간 점처럼 3일이 가요. 3일에서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짠 경우에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얘가 없어진다고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6개월 지도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크림은 조금 피해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질 정리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되나요? 여드름 피부, 각질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2~3번을 권장하고요. 악건성, 저처럼 악건성이에요. 악건성인 사람들은 각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각질이 이렇게 붙어서 있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을 권장을 합니다. 이중세안하고 블랙헤드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블랙헤드가 또 생겼어요. 우리 디바이스 클렌징 이중세안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녁만 해주세요. 아침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물세안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만졌어요.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개기름이 흐를 경우에는 클렌징 무스폼을 꼭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악건성이에요. 메말라 죽어요. 그러면 물세안만 해주셔도 됩니다. 아침에 디바이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블랙헤드 때문에 내가 얘가 꼴보기 싫어서 너무 싫어. 그러면 디바이스 이용해서 한 번씩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 관리 우리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화장품 바르는 양이 많으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아니요, 적당히 바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적당히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손톱, 엄지손톱만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엄지손톱보다 더 많이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림 양을 막 이만큼씩 건조하니까. 너무 진짜 좋은 제품 막 바르시면 좋기는 하지만, 과하게 바르는 것도 좋진 않아요. 요만큼 발랐는데, 엄지손톱 발랐는데 저는 엄지손톱보다 더 많이 발라야 되는 피부예요. 악건성이기 때문에 계속 발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그 정도만 더 바르고 자요. 그리고 딱 건조한 부위가 딱 요만큼이에요. 보통 요렇게가 건조하죠. 볼이. 그런 볼에만 새끼손톱만하게 조금 더 바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토너 묻힌 솜을 피부에 5분 올려놓는 건 언제 하나요? 스킨케어 할 때. 자, 열이 오늘 불금인데 화딱지가 났어요. 그러면 열부터 내려야 돼요, 우선은. 클렌징 하시고 바로 솜팩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오늘 기분도 너무 좋고 릴렉스하고 너무 좋아. 스트레칭도 탁 하고 원장님이 알려주는 마사지도 쫙 해줬어. 마사지를 좀 과하게 했네? 그런 날은
마사지를 하고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마사지를 잘해서 잘 빼면은요, 순환이 잘 돼서 얼굴에 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림프 잘 빼잖아요? 진짜 얼굴에 열이 싹 내려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자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자주 해주다 보면 이게 림프가 잘 빠져서 열감이 많이 내려가요. 그럴 때는 마사지를 하고 나서 손팩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피부과 시술하는데 재생 회복되나요? 스킨케어만 잘해도 피부과 시술보다 낫나요? 네, 좋아요. 왜냐면 피부과 시술하고 비교를 하자면, 보톡스 같은 경우는요, 주름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시술을 할 때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형도 마찬가지예요. 거울만 보면 이놈의 쌍꺼풀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이놈의 붓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사람이 기분이 우선 나빠져요.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단점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근데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그냥 보톡스 맞으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관리로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가서 시술을 받잖아요. 효과가 더 좋습니다. 붓기를 확 빼고 나서 리프팅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좋듯이 붓기가 이렇게 많은데 리프팅 시술을 하자면 더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고, 제가 시술을 붓기 아예 안 빼고 가서 해봤거든요. 더 붓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술이 잘 안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관리를 열심히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여러분은 조금 더 어리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통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시술을 추천을 합니다. 백반증이 있어요. 백반증 미백 제품 쓰지 말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백반증 가족력이 제일 첫 번째. 백반증이 뭐냐면은요, 하얀 점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후천적일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요. 가족력이 첫 번째예요. 식구에 누군가가 있는데 안 보이는 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머리, 엉덩이, 이런 데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 타고 내려오는데 유난히 내 얼굴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멜라닌 세포가 파괴돼서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멜라닌에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수분을 막 넣으라고 그랬어요. 미백 제품보다는 수분감으로 좀 더 해주시면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백반증이 얼굴이 시커먼데 백반증이 있으면 눈에 잘 띄겠죠. 그럼 안색이 좋아져야 돼요. 칙칙하다는 거는 이게 더 잘 보여요. 칙칙할 때 멜라닌색소 더 잘 보이고요. 칙칙할 때 얼굴에 트러블이 더 잘 보여요. 안색이 맑아지면 얘네들도 얇아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순환을 자주 해주시고 스트레칭 진짜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멜라닌 있는 부위에 수분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드레이팅 팩을 통해서 매일같이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저처럼 악건성이거나 이런 분들은 물세안 하시면 되고요. 기미잡티, 검버섯, 우리 아까 전에 얘 한번, 요거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타사 제품을 쓰다가 아티스트리로 체인지를 했는데 거의 제품들이 트러블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콜라겐, 14 나이트, 붉은 발진이 생겨서 너무 막막합니다.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도 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지금 아마 타사 제품을 쓰다가 아티스트로 왔는데도 트러블이 났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콜라겐 제품이나 이런 건 기능성 제품이에요. 그런 경우는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냥 수분. 우리 하이드레이팅 라인은 수분 라인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그분은 기본적으로 열감도 엄청 많으실 거고, 열감이 많고 트러블이 얇은 피부가 얇고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요, 토해내요. 기능성 제품이 들어가면 트러블이 있다는 뜻이에요. 워낙에 자기가 있는 건데, 타사 제품, 그리고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부님 중에 SK2만 20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 어때요? 다른 제품? 뭘 들어가도 토해요. 그런 경우는요, 한 번에 싹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바꿔주셔야 돼요. 스킨부터. 제품은요, 한 라인을 몇 년간 쓰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리뉴얼돼서 나오듯이 라인을 갈아타면서 하나하나씩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제품 테스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리프팅 크림을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아이를요,
여기 손목 안쪽, 귀 뒤쪽, 여기 입술이 약하거든요, 피부가. 입술, 그리고 내가 홍조가 있네요.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발라놔요. 지금부터 15분을 체크합니다. 15분을 체크했는데도 간지럽지도 않아요. 따갑지도 않아요. 아무 증상 없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정상. 자기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긋벌긋하게 올라오고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합니다. 그러면 세안하시고요. 그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를 쓰신다든지 그 전에 있던 거를 레이어링해서 쓰신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목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매번 스킨케어 할 때 목 관리하시는, 전 목은 무조건 해줘요. 목은요, 진짜 여기가 답답하면 저는 되게 이렇게 속이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여기가 저 아까 전에 보셨죠? 스트레칭 많이 하는 거. 여기를 계속 열어줘요. 엄청 열어주고요. 걸어 다닐 때도요. 가슴이 커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은 희한하게 왜 이러고 다니는지, 추워서 이렇게 다니기보다 저는요, 이렇게 양반처럼 하고 다녀요. 가슴을 열어요. 가슴 열어야 돼요. 여기 부유방 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열고 여기 스트레칭 엄청 해요. 여기를 저 보세요. 이게 다 넘어가요, 이게.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앞뒤로 해가지고 뒤로 올려주세요. 견갑골이 날개 쭉지 뼈예요. 오, 너무 보나리더님 진짜 짱. 그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견갑골 날개 쭉지 뼈, 천사 날개 있죠. 그 애가 이렇게 벌어져줘야 되는데 이게 붙었어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등에 담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은 결론은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 저번에는 Q&A 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탄력 크림을 최근에 많이 발랐잖아요. 근데 진짜 목주름이 조금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도 진짜 열심히 발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홈케어 하실 때 아티스트리 쓰는 건가요? 아니면 샵에서도 아티스트리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샵에서는요, 샵 제품을 써요. 저희도 그 에스테틱 전용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티스트리를 만난 거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거의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임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근 거의 1년은 이 제품을 많이 쓰고요. 저도 또 다른 라인들을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섞어서 쓰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리뉴일 라인이랑 이 탄력 크림이 최근에 지금 매일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너무 저하고는 딱 잘 맞아요. 악건성에게는 정말 최고라는 좋은 제품입니다. 보통 알칼리 제품 장기간 써서 피부 보호막이 벗겨지신 분들이 히아루론산 쓰면 따갑다고 하는데 제 소비자분만 그런 케이스인가요? 피부가 얇고 약한 것만 히아루론산이 안 맞는지 궁금해요. 자,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비타민C 제품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홍조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얘가 들어가면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그 따끔거리는 부분이 확 따끔거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기를 빼고 쓰시면 돼요. 여기만 빼고 나머지 부분을 좀 쓰시다가 얘가 좀 건강해지면 손팩을 해서 홍조가 있다는 거는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팩으로 조금 더 열감을 낮춰주고 해주신 다음에 쓰시는 거랑 그냥 쓰는 거랑 또 차이가 있어요. 오늘 화가 났는데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럴 때 비타민C를 썼는데 따끔거리는 날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아닌 이상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다운시킨 다음에 쓰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히아루론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타민C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쓰라린다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드름이 있었거나 이렇게 긁혔거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 너무 따가워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조금 더 해주시고 요 부위를 빼고 사용하고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비립종 관리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 비립종은 수분감을 조금 더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얘로 해주시고 영양보다는 수분 위주로 해주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스파츌라 사용하실 때 얘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위생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쓰나요? 할 때마다 닦기 좀 귀찮잖아요. 저는
스파츌라 통이 따로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파츌라 통이 딱 있잖아요. 샵에서는 얘가 우리 소독기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싹 꺼내가지고 이렇게 꼽아놔서 상관은 없지만 집에서 쓰실 때는요, 스킨 정리할 때 찝찝하시면 얘로 스킨을 이렇게 닦으세요. 이렇게 한번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마른 타올이나 뭐 키친페이퍼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시고, 아니면 휴지, 요즘에 미용 휴지 되게 잘 나왔어요. 먼지 안 나요, 잘. 그걸로 닦으셔도 되고, 우리 아티스트들이 솜 있잖아요. 마른 솜으로 한번 닦으시고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샤 제품 중에서 몇 번 안 썼는데도 피부에 광이 나고 즉각적이다,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 광이 난다는 거는요, 제품에, 저도 이제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제품에 광을 내려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오일을 첨가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오일을 첨가를 한다는 거는 피부에 흡수가 되는 오일이 있고요. 겉도는 오일들이 있어요. 다른 제품들이 겉돈다는 뜻이 아니고요. 흡수가 되면서 광이 나 보이는 제품들도 있고, 정말 저도 홈쇼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해요. 사람들은요, 그 제품은 꾸준하게 효과가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효과가 난다는 건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랐는데 얘가 자고 일어났는데도 광이 있거나, 물론 오일을 바르면 다음날 광 나요. 하지만 타사 제품에는 오일 성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발랐는데 싹 들어갔어요. 발랐는데 여드름 싹 스테로이드 성분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모든 제품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소비자한테는 그게 혹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걔는. 얘가 흡수가 돼서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제품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아티시리 제품은 들어가서 흡수를 시켜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효과 주는 거는 정말 이게 눈요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광이 나는 거는요, 지금 저 발랐는데 광 나잖아요. 그쵸? 광 충분히 나고 있어요. 저 오일 절대 안 발랐거든요. 이렇게 광이 나는 거는 우리 아티시리 제품 발라도 충분히 광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소비자분 중에서 본인 피부가 얇아서 시중 제품 아무것도 못 쓰고 그나마 설화수 한방 라인만 쓰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 쓰고 나서 약간 따끔따끔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위를 아마 설화수 한방 라인을 오래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도. 장기간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진짜 두드레기가 날 수 있어요. 두드레기가 난다는 건 화장품에서 싫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 제품을 너무 싫어.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 나가지고 두드레기 나는 경우 있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걸 바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났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났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런 경우는 그 부위를 좀 빼고 사용해 주시라고 해주시고, 사용하기 전에 조금 테스트를, 그렇게 예민하다고, 자꾸 예민해, 나는 예민해서 아무것도 못 써, 그러면은 그냥 집으로 초대한다든지 만나서 테스트를 해줄게 하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때 효과가 난다면 맞다. 그리고 제품 바를 때 묽은 제품부터 바르나요? 스킨 비타민C 로션 크림.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스킨 비타민C 크림 수면팩 바르고 또 에멀전 바르고 크림 이렇게 하셨는데요. 수면팩이 마지막으로 가셔야 돼요. 수면팩은 얘가 잘 때 효과를 내는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리핑팩 자체가. 그리고 이 아이를 바르면은요, 다른 아이가 못 들어가요.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미끄덩미끄덩 거리면서 전체적으로 마사지도 잘 되고요. 이렇게 보호막을 싹 쌉니다. 근데 여기 위에다 무언가를 바르면은요, 그냥 그 위에다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산성 이거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했고요. 트러블. 피부 관리를 시작하고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극이 피부 관리를 했는데
그냥 우리 손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사지 받으면 저 뭐 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마사지 받는데 왜 놔야 돼? 안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극을 했어요. 보통 다른 샵에 가시면 주먹을 져서 세게 마사지를 해요. 그리고 제품에 알러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오일에 알러지가 많아요. 비타민이 아니라 미백 제품, 오일 제품. 이거 못 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 두 성분에 피부가 토해내는 거죠.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극을 줘도 트러블이 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얼굴은 팩 위주로 가시고요. 첫 번째는 팩을 위주로 가시고, 우리 이렇게 팩을 하시고, 손팩으로 열을 낮춰주시고요. 마사지를 할 때는 이런 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걸로 이렇게. 목을 림프를 많이 마사지를 하면 순환이 잘 됩니다. 순환이 잘 된다는 건 우선 안색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정상화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스킨케어 라인을 한 번에 이렇게 막 다 바꾸지는 말고 하나씩 한번 바꿔보자. 스킨 트러블 진짜 안 나요. 스킨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권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눈가 주름이 많아요. 요런 게 고민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저 여드름이 너무, 요즘에 트러블 때문에 환장하겠네. 그러면 우리, 퓨리피향을 조금만 덜어주세요. 덜어주는데 이거 꼭 얘기하셔야 돼요. 이 조그마한 통에 덜어주든 뭘 하든 이 오브를 소독을 꼭 시키고 주셔야 되는데 이 소독시키는 거는 뜨거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그냥 우리 정수기물 뜨거운 물 있죠? 거기에 쓱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주시고 그 이야기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3일 안에 무조건 사용합니다. 3일이 지나면 그 안에 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고 너가 해봤는데 좋으면 그때 써. 저도 덜어줘요, 손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서 써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이렇게 덜어서 주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요. 김이 있는 소비자분들한테는 수분을 많이 넣어줘라 이 얘기 해주시고요. 생리 전에 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 아무리 홈케어를 잘해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호르몬이 딱 깨졌을 때는요. 와, 너무 신기해요. 여기에만 매번 올라오는 사람들 많으시죠? 그것도 크게 올라오시는 분들 많아요. 딱 생리할 때 1, 2, 3 셋 중에 하나는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희한해요. 코 안에 나고요. 입이 좀 그럴 때 귀에도 나기도 해요. 이런데. 뭐 여기로 이런 데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근데요. 그때는요. 관리를 조금 더 스킨케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마사지는 조금 빼주시고요. 그때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는 빼주세요. 이렇게 트러블이 났을 때 자극을 막 주는 것보다는 그때는 호르몬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생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갱년기예요. 그때도 열감이 엄마들 갑자기 화내고 이럴 때 있죠. 열감력 오르고 막 야 더워 죽겠다 야 추워 죽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열감만 낮춰주시면 돼요. 되게 신기해요. 그때 열 재보세요. 생리할 때 열 재보세요. 더 높아요. 얼굴의 온도도.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퓨리피향 팩을 똑똑똑 하시고 매일같이 생리하는 동안에만 쫙 올려놔보세요. 조금 더 얘가 이만하게 커진 게 요만하게 분명히 작아듭니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여드름 난 피부에 하면 좋다고 해서, 사춘기 청소년에게도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근데요, 퓨리피형 마스크는요, 우리, 아티스트에서는 14살 이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요, 13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위만 이렇게 한번 딱 발라놓고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잘 맞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근데 아티스트에서는 그냥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비타크림
혹은 아티3 제품을 바르고 처음에 뾰루지가 올라온다는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타크림은요, 광채크림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미백크림, 광채크림 이런 거는요, 피부가 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아티3 제품을 예민한데 잘 못 써요. 그러면은 저는 수분 라인을 권해줄 것 같아요. 수분 라인은요, 트러블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분 라인, 하이드레이팅 라인으로 권해주시고, 여드름이 있거나 복합성이에요. 그러면 밸런싱 라인을 추천을 해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여드름 피부, 이마 여드름, 턱 여드름 관리법. 땡땡땡 퓨리피앙 하시고요. 차갑게 해가지고 열 빼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받고 나서 착색이 생겼어요. 아티3 제품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레이저를 받았는데도 착색이 생긴 건 또 멜라닌이 생긴 거예요. 멜라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분을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 제품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미백 제품보다는 오히려 수분 제품으로, 수분으로. 요것도 수분이죠. 근데요, 저 너무 건조한데요. 제가 저번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하이드레이팅 젤 크림을 제가 이렇게 닦았으니까 이렇게 조금 발랐어요. 근데 저 너무 건조해요. 수분을 갖다 넣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자잖아요, 보통.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홈팩을 그냥 맨 얼굴에 한번 이렇게 건조하신 분에 한번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지금 스킨만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랑 여기에 베이스로 지금 제가 하이드레이팅 크림이 들어가고 이렇게 올리는 거랑은요, 마르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얘가요, 청량감이 더 있고요.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팩이 있으시면 시트팩 하셔도 되지만 우리한테는 하이드레이팅 팩이랑 하이드레이팅 크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헤드 관리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화이트헤드. 자, 피지는요, 블랙헤드가 있고요. 화이트헤드가 있어요. 화이트헤드는요, 하얀색으로. 비립종은요, 하얗게 똥똥똥 이렇게 생긴 거고요. 화이트헤드는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밀어요. 밀어서 봤는데 햇빛이나 이런 가까이 이렇게 조명이 센 데에서 이렇게 보면 떠들떠들떠들떠들하게 올라온 걸 화이트헤드라고 하죠. 근데요, 얘가 모공을 열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점으로 모공을 열고 있는 애들은요, 짤 수 있는 애들. 근데요, 그렇지 않고 얘가 모공을 닫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못 짜요. 전문가도 못 짜요. 일부러 피부과를 갔어요. 다 짜는 경우 있어요. 잘 나오는 것만 짜줘야지 얘를 짜는 거는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자, 짜는 방법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리긴 했는데 한번 제가 유학생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모공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요. 이렇게 모공이 있잖아요. 모공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모공 깨끗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아까 전에 클렌징 꼼꼼하게 해라, 녹여서 빼라 해서 모공 다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짜야 되는데 짤 때 어떻게 짜요? 이렇게 짜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짜죠, 보통. 이렇게 이렇게 짜요. 안 나오면 피까지 고르마 다 나와라 하면서 다 짜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여기에 또 집을 지어서 또 놔요. 화이트헤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빨개지고 있죠. 제 이마가 지금. 백혈구가 모였어요. 야, 빨리, 시작했다. 모여. 얘네들이 명령해요.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짜느냐. 자, 면봉이에요. 얘가 면봉. 면봉입니다. 면봉으로 보세요. 짤 때요.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열어요. 십자가로. 열었어요. 이렇게 열었어요. 다시 한번. 열었어요. 그러면 모공이 이렇게 벌어져요, 자꾸. 열려있는 모공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벌어져 있어요.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밀었다가 눌러요. 다시 한번. 얘랑 밀렸다가 눌러요. 근데 이 면봉과 이 면봉이 만나지 않아요. 끝까지. 이렇게 만나면 찌그러져요, 피부가. 그 순간에 얘네가 상처가 입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짜면 3개월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랗게 생겼는데 선생님 그건 어떻게 그냥 놔두라고요? 아니요. 그때는 짜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뿅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뿅 올라오면 끝! 이걸로 끝나요. 소독 어떻게 해요? 퓨리피앙 마스크로 발라놓고 피를
얘가 보면요, 피가 말라요. 이렇게 한번 놔두시면 말라요. 마른 상태에서 퓨리피앙, 우리 토너 해가지고 그 위에다 차갑게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딱 뜬 거랑, 그냥 짜는 거랑 천지 차이.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화이트헤드. 여기 어덜덜덜덜덜덜덜 났어요. 나는 이유가 너무 과하게 발랐을 때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옆집에 계속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모공을 연 경우는 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퓨리피앙 팩 했는데요. 이렇게 손팩 했는데요. 열감 다 낮췄는데도 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다 짜내야 돼요. 화이트헤드를 한번 쫙 짜낸 다음에 집에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우리 배운 대로 우리 퓨리피앙 마스크 쫙쫙쫙쫙 얇게 바르시고 손팩 해가지고 걔가 재생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다 보면은 화이트헤드가 우둘두둘한 아이들이 반 줄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줄고 이러다 보면 쫙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질문 있을까요? 퓨리피앙 아닌가요? 맞아요. 퓨리피앙. 제가 말 잘못했나요? 여드름 팩 퓨리피앙 맞습니다. 요거 우리 요팩 해주시면 되고 얘도 하고 나서는 이렇게 꼭 닫아서 놔두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퓨리파인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퓨리피앙. 네, 또 원장님 질문.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그 스킨케어나 더마소닉 할 때 밑에서 위로 스킨 결에 따라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아이 얼티밋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면은 코 안쪽부터 이마 여기 관자놀이 쪽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 아이 얼티밋 할 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잠깐 얘 어디갔니? 어디 갔니? 자, 보세요. 피부 결에 대해서 얘기하기. 안구는요, 요렇게까지가 안구. 여기 뼈 있죠, 뼈. 뼈까지가 안구인데요. 눈을 할 때는 안쪽으로 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눈은. 볼의 피부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결이. 다시 한번. 얘가 들어갈 때는 위로 올려주세요. 얘기했고요. 주름에 관한 거는 채워주기 위해서 얘로 이렇게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눈가는요, 아이크림 어떻게 바르라 그랬죠? 보통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결에 따라서 바르는데, 눈가의 결은요, 순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광대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은 근육 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 근데 주름에 관한 거는 채워주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얘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더 좋겠죠. 채우고 밀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아까 질문 밑에 막 엄청 올라왔던데. 맞아요. 일단 원장님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이트헤드를 키도 계속 생기는데 확 진정시켜야 안 나는 걸까요? 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화이트헤드 뾰루뾰루릉 올라왔는데 열감으로 해서도 안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진정시켰는데도 안 없어지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쫙 짜내야 되는 피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열감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쫙 짜내고 나서 퓨리피앙 마스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퓨리파잉. 퓨리피앙이 아니라 퓨리파잉? 죄송해요. 네네네. 퓨리파잉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라 레넥께서 말씀 주셨는데 트러블 지성이면서도 안티에이징을 신경 써야 할 나이면 발렌싱과 리뉴잉 라인을 번갈아서 써야 하나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리더님 아마 지성은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여기는 건조하실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네, 맞네요. 그럼 여기는 리뉴잉 라인을 쓰시고요. 여기는 발렌싱 라인을 써보세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합성 피부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한 라인을 만약에 발렌싱을 전체적으로 쓰자면 볼 아마 건조하실 텐데 엄청.
그래서 여기는 리뉴잉으로 따로 쓰시고 여기는 T존으로 따로 밸런싱 라인을 쓰시면 도움 분명히 되실 겁니다. 네, 또 질문이요? 손팩에는 정수기 물 넣고 스킨 써도 되나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만약에 손팩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스킨 스크라이버 하실 때랑 그 다음에 모공 닫아줄 때나 이럴 때는 전문적으로 쓰실 때는 손에 그냥 얘만 전체적으로 쓰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기는 하세요. 네. 또 다음. 그래서 손팩은 몇 분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5분에서 10분이요. 10분 넘으시면 안 돼요. 10분이 넘으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싹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딱 10분이 가장 적합합니다. 네. 또 질문이요? 그리고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바를 때 손으로 바르는 게 트러블이 덜 생기나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그거는, 세정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손이 편하죠, 편하게. 손을 깨끗하게 닦고 해주시고, 쿠션이나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파운데이션 바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보니까 이거 하고 매일매일 닦더라고요. 한 명 쓰면 또 닦고 연예인들 한때 제가 이제 메이크업 같이 하는데도 봤는데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운데이션 이거 퍼프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통통통통 두드리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도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빨면 걔가 이렇게 색상이 침착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잘라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 나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거 닦을 자신도 없고 해면도 자신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아까 긴 스패츌라는 어디서 구매하냐고 하셨는데, 요거는 이거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올리브영 이런 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네, 핑크 스푼. 베스킨라빈스?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얘도 플라스틱이에요. 걔도 플라스틱이고. 뭐 제일 좋은 건 얘예요. 제일 좋은 건 얘예요. 얘는 진짜 변질이 안 되는데 얘는 아무래도 뭐가 이렇게 잘 묻고 닦이지도 않고 얘는 잘 닦이잖아요. 우선 엄청. 그래서 저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연의 네. 매력을 즐기면서도 생활의 편안함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네, 라이프 스타일이죠. 또. 잠시만요, 제가 보고 있어요. 네. 기초 마지막에 크림이랑 호호바 오일을 같이 섞어서 발라도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분명히 그분 악건성이실 거예요. 발라도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호호바나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근데 바르실 때 스킨하고 호호바를 섞어야 돼요. 무조건 얘를 믹싱을 다 그냥 얹지 마시고 섞어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누르듯이.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오일은 따뜻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에 온기랑 걔랑 딱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넣으시면 깊게 들어가요. 좀 누르실 때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원장님. 네, 빨리 할까요? 그럼 원장님 샵에 오는 분들 중에서 아티스트를 추천한다면 어떤 제품을 좀 베스트 3로 추천하실지. 저는요, 이거 연예인들한테도 추천하고요. 제가 오연서 씨 얼굴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근데 다 판매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개를 제가 다 받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썼는데 이게 딱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연예인들은 당일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제품 많이 추천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말해도 되나? 오곡인가? 이렇게 한 끼 먹기 좋은 노란색. 제 이름은 잘 몰라요. 그거 다이어트를 다 해야 되는데 굶으라는 말은 못 하겠고 전신 관리 받고 나서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막 김밥 싸 먹고 가는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를 주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또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래서 아티스트 사업하는 분 누군가가 있을 거다 알아봐라 해가지고 벌써 사서 드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영양제도 이거 먹어요. 빨간색 뭐예요? 비타민? 저 그거 꼭 먹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비타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비타민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저는 조금 냄새가 나면 좀 못 먹어요. 솔직히. 비타민 냄새 나는 거 좀 있어요. 이렇게 역해요, 조금. 근데 얘는 딱 먹으면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물어보면은 아티스트품 중에 그거 추천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또
그리고 팩을 아까 전에 만드시고 나서, 응. 잠깐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일단 보이는 거 먼저 할게요. 팩은 7분 넘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좀 아, 올리고선 몇 분 있으면 돼요. 아까 이거 5분에서 10분? 네, 맞습니다. 네. 지복합성 호흡 쓰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귀에 이렇게 걸었을 때 작은 거 여기 살짝 트세요. 이렇게 살짝만 트세요. 여기 띡띡 트시면 귀에 딱 걸립니다. 또 아, 제가 볼 수도 있나요? 질문? 채팅창 여시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채팅창. 아, 여기 있네. 거의 제가 웬만한 많이 좀 답변 주신 것 아유, 같은데. 난리 났네요. 난리 났네요. 미간주름 주사 맞았는데 아니요. 주사 맞았으면 3일 맞아. 지나서 그리고 여기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더마소닉 하시면 되고요. 아니요. 손패 오랫동안 냉장고 보관하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3일 넘으시면 절대 안 돼요. 미간주름 했고요. 피부 타입이 어떤지. 피부 타입이 어떤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기름이 조금 펴요,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성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고요. T존과 U존이 조금 번들번들해요. 여기 너무 건조해요. 복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굴 전체가 너무너무 건조해요. 악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오네요. 그럼 이제 질문은 그만해 주시고 여기 있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디키 최고. 맞아요. 그거였어요. 분명히.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음원주 맞아요. 그거 맞았어요. 포켓민, 맞아요. 맞아요. 아까, 네, 리더님께서 하나 여쭤보신다고. 네네, 말씀하세요. 채팅창에 올라온 거랑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강분아 리더님까지 우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 말씀 주세요. 그 아침 세안 아까 건조한 사람은 물 세안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밤에 크림 바르고 하는 거랑 잘 때 이런 베개나 이런 데 있는 먼지 이런 게 얼굴에 붙어서 네. 아침 세안도 건조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거품 내가지고 가볍게라도 세안제 쓰라고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보통은요, 맞을지. 우리가 외부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머리카락,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에 앉기는 하지만 베갯잎도 우리가 청소를 깨끗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집 안에 있을 때 환기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미세먼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요, 약간 간질간질해요, 얼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조해서 간질간질한 경우도 있고, 뭔가 붙어서 간질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폼 클렌징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악건성이신데 폼 클렌징을 일주일 동안 한번 아침에도 해보시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처럼 전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세안만 했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완벽한 악건성이고요. 블랙헤드가 있고 자세히 일어나면 코만 왜 그렇게 기름기가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코만 클렌징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먼지가 있는 거 같고 약간 간질간질하네? 그런 경우 무조건 폼 클렌징. 수영장 갔다 왔어요? 무조건 폼 클렌징. 나갔다 왔어요? 잠깐 슈퍼 갔다 왔는데 무조건 폼 클렌징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알러지로 붉은 반점 심하고 건조한데 어떡하죠? 너무 마음 아파요. 알러지 피부는요 진짜 마음 아파요. 알러지가 일어나면은요 만약에 15일, 20일, 한 달이 지났어요.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냥. 빨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원의 힘을 받아야 돼요. 알러지가 나면은요,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품으로 알러지가 나든 스트레스든 먹는 걸로 알러지 나는 거는 병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진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조금 이따 가야지, 조금만 이따, 이러다가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고, 이러다가 홍조 심하게 생긴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콜라겐 바르시거나 드시나요? 저 콜라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콜라겐 크림 성분이 있는 거는 바르기도 하고, 팩은 자주 해줍니다.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아토피 추천 제품, 아토피,
하이드레이팅 라인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토피에다가 하이드레이팅 라인을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분감이 많은 거를 아토피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유산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질문은 정말 여기까지. 네. 원장님께서 또 일정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시간은 더 1시간보다 약속된 시간보다 더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네. 1시간 이상 아니, 얼마나 정말- 궁금하면 이러겠어요. 네. 그쵸? 1시간도 모자라요. 다음엔 1시간 반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시간 반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랩하듯이 정말 빠르게 그리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우리 박효정 원장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원장님 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시고, 효과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밤 되세요. 불금. 네. 너무 감사해요. 리더님들 아직 끝난 거 아닌데 공지 남아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 시간 되셨다고 저는 믿고